네, 안녕하세요. 오늘 최종 마무리하고 어, 그냥 저번 시간에 하려고 하다 못한 교과서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학원에서 연구실에서 좀 찍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 종류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도자기 종류하고 이제 차용미술 몇 가지가 나오는 애요. 그래서 바로 보시죠. 자, 우선은 도자기 종류가 나오는데 토기, 도기, 석기, 자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토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이제 잡고 간다면 하지 않은 모래, 그러니까 거의 뭐 기존에 있던 우리가 이제 어떤 불순물을 제거를 꽤 많이 하는 수비 과정이 굉장히 많이 거쳐가는 그런 우리가 이제 흙을 찰흙을 만드는데 정선하지 않은 모래 성분이 포함된 찰흙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약을 입히지 않는 것도 포인트고요. 그래서 물을 넣으면 물이 스며 밖으로 번져 나올 정도입니다. 보통 여기서 700에서 1000도씨라고 했는데 거의 이제 초벌 수준으로 낮은 온도로 구워지는 거고, 선사시대 토기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도기가 있죠. 거칠게 정선한 붉은 찰흙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토기보다 단단하고요. 그리고 되게 유약을 입힌다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000도씨에서 1100도씨 정도 굽는데 물의 한 15% 되네요. 그리고 수분이 벽에 스미는 드는 이제 붉은 화분이나 화분이 거기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에 해당된다. 토기에. 그 다음에 석기가 들어갑니다. 예, 석기는 주로 태토 속에 장석이 녹아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리질이 돼서 더 단단한 다른 이 돌가루가 흘러 들어가 기벽을 이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테토 속에 장석이 녹아서 단단해지는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리질이 이제는 된다라고 보는데 1200도씨, 아무래도 고온에서 고우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이 이제 기벽에 스며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석기부터는. 그래서 아직 자기는 되지 못한 단계인데, 이제 김치독이라든가 이제 항아리 뭐 이런 것들, 신라독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있습니다. 잘 정선된 찰흙과 수비 과정을 거친 거겠죠. 그 다음에 사토 또는 고령토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데 1300도씨 이상 고온에 구워지고요. 그 다음에 고온에서 고온에 반투명 기벽을 형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자기라고 부르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해서 17세기 유럽에 넘어가 유행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도자기는 흙을 빚어 가마에 불로 구워낸 그릇이나 장식물을 말하는데, 1300도씨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 구워낸 것을 이제 독이라고 하고 1300에서 1500도씨 높은 온도에 구워낸 것을 자기라고 한다. 요거 이제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도기와 자기를 통틀어 도자기라고 하는데, 재료나 종류의 굽는 온도에 따라 도기, 석기, 자기 이렇게 구분. 요것은 뭐 특별히 볼 건 없는데, 청자, 상감, 연꽃, 넝쿨무늬, 합이라고 하는데, 이제 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종류죠. 그래서 원통형 모양의 합으로 연꽃, 넝쿨무늬와 국화무늬가 이제 주로 문양으로 상감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몸체에는 연꽃봉우리 방향 위아래로 달리하여 백상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는 흑상감으로 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뚜껑은 윗면에 연속으로 흑생 전무늬를 이용해 가지고 고리형의 띠무늬를 만들고, 안쪽에는 국화무늬, 그다음에 바깥쪽에는 연꽃 덩굴무늬 이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제가 지금 약간 집중이 안 돼. 음. 오늘 영상 찍는데 이게 우연찮게 제 영상이 이제 그 화면에 끝나고 보이는데, 이 옷을 입고 찍는데 배가 이렇게 많이 배가 나와 보이더라고요. 속상해. 배가 너무 많이 나와 보여가지고 제가 운동을 꽤나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거를 좀 줄여야 되는데 줄이고 있죠. 제가 고구마 먹고 막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고구마가 그렇게 살이 찌네요. 고구마도 살찌고, 고구마, 토마토, 사과 이걸로 이제 한 끼 대체해서 먹는데 살찌는 음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또 배가 이렇게 약간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거 생각하느라고. 근데 이제 시험이 이제 코앞인데, 자, 뭐래도 좀 더 해야죠. 백자. 청아백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얘기했을 때 청아백자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얘는 그 문양이 연속으로 나타나는 무늬들 있잖아요. 이런 거. 빨간색으로 해야 더 잘, 파란색에다가 파란색을 했네. 요 부분. 이제 요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명청대의 그 도자기의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선 보시면은 청아백자 매중문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매화와 대나무 무늬 사실적인 회화적 구성인데, 맨 위에 두 줄, 자, 맨 위에 두 줄의 가로선을 그리고 그 아래에 화문과 그 다음에 겹업문을 번갈아, 요 이제 뭡니까,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 그래서 번갈아 그려놓으면 아래로 한 줄의 가로선을 그었다. 그리고 이 목 아래 요 부분 보면은 장식과정 화려한 연판 문대를 둘렀다. 연판 문대를 둘렀다는 게 이제는 아까 요 표시한 데 여기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문양대는 몸체 맨 아래 굽의 바로 윗부분도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문양 중심의 매화와 대나무가 전면에 그려졌는데, 이 부분에 서로 교차하는 매화 가지와 그 사이에 대나무의 회화적인 표현이
되었고요. 세밀하고도 사실적으로 그려졌다라고 나오죠. 특히 윤곽선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 채색을 하는 그룹진제법을 주고 했다라는 겁니다. 문양 배치의 소재의 명나라, 청아백자의 영향이 감지되고 있죠. 그리고 청아 안료 발색은 대체로 밝은 청색을 띠지만 부분적으로 농담을 조절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에 맞춰 적절히 응용된 부분도 있다. 그리고 기벽은 두껍고 유조는 이제 광택이 있어서 고운 담청색 백자 태토가 드러나는데 어쨌든 뭐 청아백자의 특성이 잘 나타나죠. 자, 그리고 청자 양각 죽절문 병입니다. 대나무의 형상으로 표현했는데 보시면은 대나무로 표면을 감싸서 사용하던 병을 본떠 만든 상형 청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빛깔이나 형태미가 당연히 돋보이는 작품이고요. 안정되고 풍만한 몸통 위로 늘씬하게 뻗어 올라간 목이 있고 그 끝에 가서 다시 알맞게 벌어진 나팔 모양의 입이 달린 병은 형태면에서 대표적인 고려청자병인데 병의 표면에 대나무를 익혀서 세운 것처럼 양각으로 표현했다. 양각. 그 다음에 백자달 항아리는 달덩이처럼 둥그렇고 원만하다 해서 달 항아리로 불리고요. 몸체는 완전히 둥글지 않고 부드럽고 여유 있는 둥근 모양이고요. 구워지는 과정에서 한쪽이 조금 내려앉고 곧바로 그 손굽의 지름은 입부분의 지름보다 약간 좁죠. 그래서 푸른기가 거의 없는 투명한 백자유가 씌워졌고 부분적으로 빅렬이 크게 나와 있어요. 빅렬이 좀 나와 있다는데 보이진 않고요. 흔히 맑은 흰빛, 너그러운 둥근 맛으로 요약되는 조선 백자의 어떤 특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딴 얘기인데 이 카메라, 이 노트북 카메라가 지금 여기 집에서 찍는 거가 없어서 이제 노트북 카메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원래 이게 패드로 제가 이렇게 해야 이게 뭐 판서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안 돼가지고 근데 노트북 카메라가 더 화질이 좋은 것 같아. 소리가 원래는 소리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노트북 오히려 제가 그 웹캠이 좀 해상도가 안 좋은 것 같네요. 요거랑 비교해보니까. 자, 분청사기 철화 모란문 장군입니다. 전면에 검은색 무늬가 그려진 장군인데요. 그 도자기 형식이, 그 형태가 장군이라는 거고요. 분청사기 장식은, 소재가 사실적으로 묘사되거나 재밌게 표현된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 장군은, 당당한 형태의 힘이 넘치는 현란한 그림 장식이 보는 사람을 압도한다. 굉장히 크게, 직설적으로 표현됐어요, 보면. 그죠? 그래서 그 넘치는 현란한 그림 장식이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데 매우 드문 작품이에요. 그래서 표면에 활짝 핀 한 송이의 모란을 그려 넣었어요, 모란을. 구성이나 꽃잎, 꽃과 잎의 표현에 무척 마음을 쓴 듯한 하지만 잎의 가장자리가 구획된 공간을 벗어날 정도로 과감하게 장식했어요. 막 그렸다는 거죠. 자유롭고 호방한 분위기가 잘 나타난대요. 그래요. 되게 호방하다, 좋은 말로 호방한데 굉장히 얘네들이 왜 이렇게 크게 그리냐면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또 오늘도 수업에서 그 얘기했는데 분청사기에 쓰이는 문양은 나름대로 이제는 그 기복적 상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그립니다. 어떤 장식적인 의미보다는. 그 다음에 청자소문 과형병인데 특징은 참외 모양이 매우 특이하죠. 그래서 유려한 선과 형태의 규격적인 의미인데 이런 거랑 비교하면 정말 좀 조형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분청사의 철화 물고님병, 그 다음에 그 철화 포도문 항아리, 백자죠. 이런 백자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시대 후기로 넘어가면서 많이 우리나라 형상,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림 자체의 어떤 틀에 구애받지 않고 그림을 이제 화첩에다 그리는 것처럼 그렸다라는 걸로 보이죠. 우리가 이 청아백자처럼 이렇게 문양에 구속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자기 종류 청자, 백자, 분청사기고요. 안료의 색과 장식 기법에서는 청화, 철화, 상감, 투각, 양각, 무늬 종류는 합구름, 대나무 무늬, 모란 무늬, 물고기 무늬 뭐 이렇게 구분이 되고 항아리, 합, 병, 장군, 주자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 뭐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청화 백자에서 구름 무늬, 용무늬 항아리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얘네들 이런 거. 이런 거 틀이 남아있고 조선 청아백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여기 조금 문양이 여기 남아있긴 전체적으로는 뭐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산수 문인화적 특성이 잘 보인다. 여기 보시면 동서양의 도자기 교류가 나오죠. 청아백자는 중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5세기 이후에 차츰 조선과 일본에 수입되어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도자기는 그 무늬나 형태에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한국적인 특성을 가미해 여백을 강조하고 서정적이면 시적인 분위기 절제는 아름답는데 이렇게 말하면 모르고 한국 특성이 가미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산수문양, 그러니까 산수화적인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문인화가 주로 그려졌던 형식으로 그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양에 사용된 푸른색 또 맑은 청량한 중국과는 또 다른 멋이 있대요. 17세기 이르러는 그 중국의 청아백자가 유럽으로 수출되기 시작을 하면서 유행할 뿐만 아니라 단단한 경질 도자기 제작하는 계기가 되는데 처음에는 중국 도자기를 수입하다가 청자를 모방한 자기가 생산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델프트 도자기라고 얘기합니다. 델프트 도자기. 네덜란드에서 여기 만들어졌죠. 그래서 장식으로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몰링이라는 작가가 나오는데
장비를 갖춤. 그래서 영국 작가 몰링의 작품으로 눈 속임 기법인 트롱프레유의 기법을 도예와 접목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이 기법은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현실과 같은 느낌을 주죠. 테이블, 의자, 카메라, 주방도구 등의 일상에서 주로 접하는 사물을 백자로 제작을 하고 그 표면은 검은색 윤곽선을 그려서 드로잉적 특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약을 사용하지 않아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진 것처럼 평면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착시 효과를 일으킨대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도파는 리히텐슈타인, 그러니까 마티스 그림을 가지고 차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피카소 그림을 가지고 리히텐슈타인이 또 차용을 했습니다. 패러디를 하기도 하고, 벨라스케스 작품을 가지고 킨이라는 작가가 젤라틴 실버 프린트로 해가지고 재해석을 했어요. 괴기하게 좀 표현을 했죠. 공포적으로. 젤라틴 실버 프린트가 뭐냐?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흑백 인화 기법이에요. 그래서 흑백 사진이죠. 그래서 젤라틴 실버 프린트는 1870년부터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젤라틴은 동물의 피부나 뼈에서 추출되는 물질인데 현대의 그 사진 유제의 재료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젤라틴층 가운데 강광성을 띤 은입자, 할로겐 그 화학, 그래서 은입자가 있는데 그 은입자가 빛을 받으면 검게 되는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젤라틴 실버 프린트라고 하고요. 현재 사용하는 흑백이나진 모두 젤라틴 실버 프린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리 작품 보테로 작품이 있고요. 여기까지네요. 요거는 수업 끝나고, 이거 보고 또 한번 보고 또 추리고 하면은 또 시간이, 지금 요게 지금 당장 17분 찍혔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말 빨리 이렇게 하고 하면은 한 15, 14분? 예, 그 편집하는 시간까지 걸려가지고, 전에는 그냥 찍어서 바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는데 어느 점이 좀 불편한가 이거를 제가 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유튜브 보면서 좀 다른 마이크도, 이렇게 마이크도 이게 제가 하는 게, 처음에는 그냥 노트북으로 했는데,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이렇게 전달력이 좀 떨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다른 유튜브 보니까 마이크도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리가 제일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하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잘 보시고, 제가 따로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뭐 그 영상 본다고 뭐 힘 나겠습니까? 지금 당장 코앞에 시험 날짜가 코앞인데 다음 주에 하나 더 찍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좀 볼 수 있는 거 좀 찍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작년에는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제가 그 김장을 하러 갔는데, 요번에는 좀 뭔가 빨리 추워지고 해서 김장이 좀 빨랐습니다. 요거 끝나고 제가 이제 그 주일날 가가지고 월요일날, 일요일날하고 월요일날 제가 김장을 해요. 김장하고 화요일까지 거기 또 지방에 가 있다가 하나 더 찍을 수 있으면 찍을게요. 근데 어쨌든 요게 혹시나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시험 잘 보시고, 내가 아는 것만 잘 푼다. 대부분 떨어지시는 분들이 뭐냐면 아는 걸 틀려서 그래요. 아는 거를,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부 많이 해왔고 자신감, 이거 내 나와바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는 주눅 들어 있으면은 뭐 아는 것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자신감 있게, 총알은 많으니까 잘 쏘고 명중해 가지고 시험 잘 봐서 오시기 바랍니다. 뭐 못 봤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니까 당당하게, 뭐 이게 죽을 병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니까 잘 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하니까 뛰쳐나가 가지고 먼저 이제 칸 차지하고, 정 안 되면 남자 화장실도 들어가고, 이제 급하니까 뭐 아줌마들이나 그러는 거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마스크 잘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세요. 본인 위주로. 평상시 때는 남을 배려하는 거지만 지금은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가 급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불이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하고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벌써 이제 뭐 구독자도 꽤 많이 늘었고, 구독자가 이제 1000명을 넘어서야겠죠. 이제 400 얼마. 그래서 많이 좀 홍보 좀 이때 들어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렇게 좀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이제 좀 수강생도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하긴 하지만 이제 수강생도 이제 좀 와가지고 제가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편히 할 수 있게, 여러분들도 해야 이제 좋은 자료와 좋은 내용으로 계속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유튜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저 이게 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카페 와서 글 달아주세요. 카페 뭐 와서 가입하면, 억지로 가입하라고는 안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글하고 질문하면 제가 답변해 드리니까 여러모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 위주로 하는 거니까, 홍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자, 그래서 꼭 시험 잘 보시고, 떨지 말고 옷 든든히 입고, 가서 벗는 한이 있어도 든든히 입고, 좀 일찍 가고,
그죠? 그리고 잠은 최대한 집에서 자던 대로 자고, 너무 먼 거리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이게 잠자리 바뀌면은 잠 설쳐요. 그리고 안 먹던 거 먹지 말고, 그죠? 아침에 누룽지 같은 거 먹는 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고, 커피도, 먹던 대로 먹으세요. 시간대 봤을 때 화장실 자주 가면은 먹지 말고. 근데 커피 같은 걸 좀 먹어야 약간 각성돼가지고 막 이렇게 조금 머리가 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안 하던 짓만 안 하면 돼. 그죠? 이렇게 하고 잘 보고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자, 좋아요. 자, 좋아요 누르세요. 좋아요. 자, 좋아요 지금 제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좋아요. 그죠? 집착하는 거 아니야. 지금 눌러야 돼.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